어이 흠 오이야어 흠 오이야어 흠 네, 저번 시간에는 윤달과 그 윤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각자의 그 계절, 그러니까 이제 봄과 여름과 가을 그 3계절의 기둥을 세워서 이제 좀 운세를 가늠한다라고 했죠. 그럼 태어난 해는 이제 봄에 속하고, 태어난 달은 여름에 속하고, 태어난 날은 이제 가을에 속하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각각의 계절에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봄에는 이제 20살까지, 만 20살로 보면 우리나라에 한 21살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봄의 계절을 정하고, 태어난 달을 중심으로 볼 때는 여름인데, 그 여름은 이제 22살부터 이제 44살까지, 3살까지 말하자면 되겠고, 44살부터 이제 67세까지는 이제 가을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봄이 봄의 계절에는 크게 자를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이 천간과 지지가 있는 관계로,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20년, 만 20년이라면 이제 이렇게 자르면 10년씩 되겠죠. 이게 10년.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봄은 굳이 뭐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조상님들이 살펴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상공이라는 말을 쓰죠. 조상공.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나 다 먹고 살 거 조상들이 짊어지고 주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생명도 다 귀하게 다 키워준다라는 말을 했듯이, 거의 봄의 계절에는 자신이 어떻게 운세를 가늠하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습득하고 배우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봄은 굳이 그럴 필요 없으나, 여름, 가을은 때때의 계절이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름에는 봄은 만 20년, 여름은 이제 21년의 기간이 된다면 말하자면 22년이겠죠. 22년. 그럼 요 하나가 11년씩 하면 되겠죠. 11년씩 이렇게. 11년씩. 그럼 요게 토탈 되면 이제 요 22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을해년, 을유월, 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뭐 이대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운세를 가늠해 보면 되죠. 그럼 요 을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22살부터 33살, 2살이 되나요? 예, 그렇죠. 여기서 32살까지. 그럼 33살부터 44살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가 이제 11년을 관장하죠. 그러면 이제 또 가을이 되면 개사를 또 이것도 분리를 해보면 요건 12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55까지 되겠죠? 55. 그럼 이제 요건 67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을 잘라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의 내가 나이에 들어있다. 45 넘어서 이렇게 이 개의 계절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그때 오는 태세에 의해서 가늠이 되지요. 이래. 태세, 그때 오는 태세. 예를 들어서 뭐 경자년이다, 신축년이다. 그러면 그것과 이거 대입해보고 힘의 강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부언하자면 경자년 태어난 사람, 신사월에 태어난, 이건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 되겠죠. 봄이 되고, 요건 가을이 되겠죠. 이것은 뭐 내가 요건 이제 조상궁이라 말했어요. 조상궁, 조상이 살펴주는 이제 자리다. 조상이 살펴주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 태어난 여름에는 요 부모궁입니다. 부모궁. 그 실제에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가을입니다. 이것은 나와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봄과 여름과 가을의 그 분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봄에는 뭘 해야 돼요? 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그렇게 뭔가 자라난다 이런 의미의 그 자연에서 그러면 내가 사람은 봄에 모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그 살아가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모한테 배우는 시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은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직접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40살, 3살까지는 내가 열심히 부딪혀서 그 다음 배웠던 부모 밑에 있을 때 배웠던 것들을 내가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이거 부딪히면 이제 또 배워가는 거고. 그 다음엔 그래서 이 여름은 부모궁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을에 가서야 내가 이제 43살, 44살 넘어가면서 이제는 세상에 뭐랄까 좀 뭐 쓴맛 단맛이랄까요?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내가 섭렵을 해서 정말 자기가 뭔가 해보는 시기입니다. 가을에는 자신이 꽃을 피우고 스스로 어때요? 나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40대 중반, 50대 초반 되면 다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조상과 이어져서 부모의 그 훈육을 받아서 내가 가을에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은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들어 또 열심히 일한다면은 내가 할 일이 좀 많겠어요? 많죠. 봄에는 배우고 여름에 또 연습하고 또 뭔가 실전적으로 쌓아서 실제의 인생은 가을부터입니다. 가을. 그다음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겨울이 돼야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달관한 처지가 되죠. 그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50대 그 지천명이고 60이 되니까 이명 귀가 순해지더라. 이순이라 했죠. 무슨 얘기? 내가 그만큼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온갖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들어도 이제 거기 혹하거나 뭐 이렇게 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쯤 돼야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의 맛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봄은 경자생이면 이 경자 요 순놈이죠. 요 순놈, 순놈. 그다음에 이거는 신사, 이것도 순놈이죠. 순놈. 신축, 이것도 순놈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남자가 짊어지고 나왔건 여자가 짊어지고 나왔건 아주 씩씩한 그런 말하자면 계절을 짊어지고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금이죠. 사와 축은 이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중간에 유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 돌멩이 섞여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강직한 사람입니다.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걸 풀어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때의 나이와 계절과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을 계산해요? 태세. 그 해 오는 오행의 간지가 있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개미년이죠. 개미년. 내년에 갑진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뭐 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 30대 중말의 어떤 나이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이제 뭐예요? 개미년이고 내년에 이제 갑진년이 되면
이 운세가 어떻게 이제 이 사와 어떤 그 운기를 볼 수 있느냐. 그거 보는 거죠, 그거.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잘 봐야, 그래도 좀 남들이 보면 신통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뭐, 점이나 프로데 이러라고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배울 때 정확히 배워놔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묘년과 내년에 갑진년, 그 다음 또 을사년이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신사의 뱀도 그냥 일반 뱀이 아니죠. 이거 독사입니다, 독사. 예.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맹독성이 아니라 아주 독사입니다, 독사. 그 마찬가지로 내가 앉아있는 자리와 다음에 오는 그 오행의 태세의 간지와 또 그 짐승과 나의 관계, 토끼와 뱀의 관계. 그러면 또 내년에는 이 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용과 뱀의 관계. 용과 뱀의 관계는 뭐 용이나 뱀이나 같이 땅에서 사는 걸 봐서는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는가는 각자의 그 운세를 따져 이 배움의 역량이겠죠. 풀어먹는 사람이 뭐 가만히 있어 풀어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조그만 자료에서 또 풀어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대박에서 퍼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때에 담아두어야 뭔가 사용할 수 있다. 담아두어야. 그러니까 태세와 아신의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아신의 시간은요? 아신은 내가 그때 앉아 있는 자리, 내 자리는 뭐예요? 계절과 함께하고 나이와 함께한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신의 자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보라자면 을해년 을유월 계사날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5이다. 어디 앉아 있겠어요? 35이면. 예? 35이면 유의 자리에 앉아 있겠죠. 유의 자리. 예. 33살 넘어서는 유의 자리에 있으면 44살까지는 유의 자리.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9살이다. 그럼 어디 앉아 있겠어요? 이 사이 자리에 있겠죠. 이 사이 자리. 그래서 그때 자신의 나이와 그 천간 지지 그거 구분하지 마세요. 다 그 자리마다 동물들이 달리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45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 있겠어요? 기의 자리 있겠죠. 기의 자리. 네. 어찌 보면 너무 쉬운 얘기를 내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네, 뭐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계절과 그때 동물과 그 동물들의 나이 또 어떤 동물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좀 전에도 뱀을 말씀드렸지만 뱀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뱀도 5가지가 있죠. 5가지. 을사의 뱀이 있고 정사의 뱀이 있고 기사의 뱀이 있고 신사의 뱀이 있고 계사의 뱀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 이 뱀마다 다 틀린 겁니다. 이제 암수를 가리자면 이것이 암놈입니다. 암수는.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물뱀. 을사는 물뱀. 물뱀 뭐예요? 독이 없죠? 뭐 속에 깊은 독이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만은 너네 그 물뱀은 독이 없다고 하죠. 그럼 정사는 오행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 수놈이지만 이것도 꽃뱀입니다. 꽃뱀. 기사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이건 독사입니다. 이건 살모사입니다. 어미까지도 그냥 잡아먹는 그런 살모사. 개사. 이 각각의 자신이 앉아있는 그것을 들여다보면 나오죠. 내가 뱀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은 태세.
그때 변하는 태세의 간지에 의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이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봄이고, 경자생의 이건 우리가 만 20살인데 우리는 21살이라 그러죠. 21살까지라고 이건 22살부터 44살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45살부터 67세까지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나이, 내가 45이다 그럼 어디 앉아 있다? 내가 32이야 그럼 어디 앉아 있다?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판명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때 오는 태세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강약강의 힘이 어떤 그 운기 조절,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오늘은 말하자면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아신의 자리와 그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언젠가 이 날씨가 제법 추워지는데 저녁이 됐는데 절마당으로 우리 마당으로 그냥 검은색 세단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에 이제 저는 이제 저녁 공양을 하고 있었는데 한 50대, 뭐 40대만 50대 되는 이런 젊은 사람 둘이서 이제 이렇게 쫙 들어와요. 한 분은 봤더니 아무리 사복을 입었어도 군인인 것처럼 보인 것이었고, 한 사람은 좀 일반 그 정장을 입은 참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방에 들어서서 같이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차 마시는 게 다반사니까 차를 한잔 합시다 하면서 앉았더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그 정장을 입은 그 신사분이 그래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출마를 좀 염두에 두고 왔는데 스님한테 좀 고견을 묻습니다. 아이고, 고견이고 저견이고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되는 걸 뭐하러 와서 물어보시오. 이제 옆에 웃으면서 내가 옆에 분이 또 있길래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 오신 거예요? 아니면 들르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도 스님한테 뭐 자문 좀 구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자문 구할 게 뭐 있어요? 뭐 제 자신들이 더 잘할 텐데 하면서 했더니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진급 때문에 이제 좀 왔습니다. 이 부탁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급이라는 것은 그 때가 되면 진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위에서 알아서 뭐 다 진급해주고 할 텐데 무슨 걱정이 났더니 스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서가 정해지듯이 진급에 별 문제가 없으면 참 진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군대 내에서 이거 진급 심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계급이 뭐냐 그랬더니 대령이래요. 그럼 지금 대령이면 결론적으로 별 하나 달아보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별을 본인이 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단다 못 단다라고 가보의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셨으니 차를 한잔 마시고 조용히 좀 머리 좀 식히고 가시오. 그러면서 툭 내가 이제 다소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부인들과는 어떻게 지내시느냐, 뭐 사이가 좋으냐 어쩌냐 그런 얘기 물어봤죠. 그랬더니 둘이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둘이 벙벙한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기본을 모르고 그냥 뛰어넘으려고만 한다고 해서 장대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없을 일인데 사실 그래요. 사람이 참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아이들 그 어린 애기를 보면 뭐예요?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애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우르라고? 아니에요. 지가 살라니까 우는 거예요. 울면 뭐예요? 이제 젖꼭지를 물려주잖아요. 젖꼭지를 물려줘야 지가 배가 차야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 참 애가 성장해 가면서 스스로의 그 자각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대하는 그 이치를 스스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뭐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것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참 쓱 보니까 또 돈이 있어야 좀 불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누가 뭐 가르쳐 주나요? 그냥 또 알아서 배우는 거지. 알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나이 들어서 누가 뭐 남녀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해가지고 장가를 뭐 등떠는 사람 있어요? 그냥 그 참 그 종족 본성의 원칙이랄까 뭐 그것에 의해서 그냥 암놈 짓거리를 하고 순놈은 순놈 짓거리 하다가 또뭐 암놈도 순놈을 거리할 때가 있을 것이고 순놈도 암놈을 거리한다고 그런 지에서 뭐 서로 만나 사랑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 뭐 자식 낳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뭐 어떻게 뭐 좀 편안하게 좀 어떻게 좀 이름이나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마지막에 발동하는 명의요. 내가 참 세상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한 자리 했다 하고 참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자리 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응? 인정받는다, 도장 받는다는 얘기죠. 도장. 세상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와요? 권력에서 나오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도장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대령이라고 하는 그 직인의 도장과 별을 하던 준장이라고 하는 그 별 달았다고 하는 사람의 직인의 그 값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누가 시켰나요? 한번 내가 별 달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기가 아니면 내가 별을 못 따는데. 그래서 이제 참 그 산속에는 나한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가정이 없잖아요. 부인하고 관계가 어떻고 자식들과 관계가 어떠냐. 그 친구들은 대답을 안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뭐 그 정승집의 부고가 난 것보다는 정승집이 살던 그 개가 죽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정승집 부고보다도 그 잔치보다도 그 정승집 개가 죽었다는 그걸 갖다가 그냥 막 더 성대하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참 뭐랄까 개를 갖다가 좀 불쌍히 여기면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정승문에 들어서 한번 뭔가라도 이 명분을 가지고 뭐 가지고 부딪혀봐야 되잖아요. 부딪혀봐야지. 그러려고 정식 개 초상 나서 임간다는 것이 더 걸판진 잔치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래요. 다른 건 없고 누구라도 우리의 그 참 남성들의 그 이 머릿속에는 아직도 2조 500년 역사의 그 뿌리가 박힌 그 남존여비 그 사상이 참 우리 남자들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게 하는 남자들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거, 집안의 어른이 남자가 대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남존여비 사상. 사실 뭐 지금이야 참 여성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혹시 또 뭐 이 말 들을 얘기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여자들이 뭐 밥상머리 올라서 밥이나 먹었어요. 저 부엌에서나 그냥 방바닥 아래에서 그냥 상도 없이 밥줄이 먹었죠. 아니 사실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살다가 그 시골 깡촌으로 가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가봤더니 그래요. 여자들은 솔직히 지금 이 시대를 비해서 말하면 요거도 먹겠지만 여자들은 당시고 개값도 안 쳤어요. 개값도 안 쳐. 그냥 일하는 거예요. 모시는 것도요. 남자들은 안 했어요. 전부 다 여자들이 모심으로 다녔어요. 저는 제 눈으로 그걸 봤거든요. 내가 10대 때 내려가서 그 깡촌에 가서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남녀는 같이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가족을 이루고 또 그 가족이 또 다른 또 가족을 생겨서 만들어내는
예, 그런 그 참 서로의 그 곱고 고운 그 자리를 우리 역사 속의 그 남존여비나 가부장적인 사상으로 지금을 살아간다면 서로가 어렵겠죠. 뭐 나라고 남자가 아니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함께 가는 동반자고 누구나 세상에 남자들의 대상은 누구나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은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 응? 좀 남자라는 이유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했죠. 참 이 결과는 내가 그랬어요. 갈 때 야, 두 놈 중에 한 놈은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예, 요거 이제 또 시간 내서 두 놈 중에 한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언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놈 중에 한 놈은 됐습니다.